메가 서울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부울경 특별연합도 무산된 상황에서 수도권만 덩치를 키워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일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 투약한 외국인 42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외국인 전용 클럽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 점을 악용했습니다. 지난 2021년 부산 연안부도 앞바다에서 주사기를 발견했다는 낚시꾼 신고를 받은 해경이 2년간의 추적 끝에 마약사범 21명을 붙잡았습니다.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서울 논란이 부산까지 강타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서울의 덩치만 키우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부울경 메가시티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도 감지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여당발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가 급부상하자 그 파장이 부산에까지 일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시민연대는 지방정부 간 논의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행정구역 개편을 이야기하는 건 집권당으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자는 주장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서울로 편입돼야 한다는 논리라며 결국 지역 소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경기도 인근의 구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서울의 위성도시들도 또 편입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빗발칠 겁니다. 서울 집중은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균형발전 지방시대하고는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건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난 2020년 논의가 시작돼 이듬해 4월 부울경 특별연합까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 이후 광역단체장들이 바뀌면서 출범 6개월 만에 무산됐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된 상황에서 메가서울이 급부상하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메가시티는 과밀화가 심각한 서울 중심이 아닌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에서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도적으로 해서 마중물로 해서 새롭게 국가 전체의 메가시티 전략을 어떻게 할지를 지역과 소통하면서 논의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이 쏘아올린 메가서울 이슈가 전국을 메가톤급으로 강타하면서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 김해 양산을 부산에 편입하자는 이른바 메가부산 발언이 나오면서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최근 연예인 등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사례는 은폐하기 쉬워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부산 경남 일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 투약한 외국인 42명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입니다. 클럽과 노래방 등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마약 환각 파티가 벌어진 현장, 화장실 등 곳곳에 숨은 외국인들이 줄줄이 붙잡힙니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부산과 대구, 경남 일대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단속을 벌여 총 4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이 중 한국인도 1명 포함됐습니다. 현장에는 흔히 엑스터시로 불리는 합성 마약과 케타민이 발견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마약류를 구입한 외국인 28명은 SNS를 이용해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파티에 참가한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판매 수익을 챙긴 겁니다.
한국인들끼리 이렇게 마약을 하면 소문이 나지만은 일부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이렇게 출입하는 노래방이라든지 클럽에서 출입하면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마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통해서 아니고는 마약을 투약 사실이라든지 이런 걸 공개되지 않아서 은폐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검거된 외국인 A씨 등 3명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해외 특송으로 마약류를 공급받아 SNS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와 검거된 외국인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된 경로를 추적하고 밀수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연안부두 앞바다에서 주사기를 발견했다는 낚시꾼의 신고를 받은 해경이 2년간 추적 끝에 마약사범 21명을 붙잡았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주사기에 남은 DNA를 분석해 유통 경로를 추적한 결과 폭력 조직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대생, 회사원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정부에서 받은 돈을 마약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해해경은 조폭이나 선원, 평범한 대학생이나 직장인에게까지 마약이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공급책을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사업 시행자의 실시협약 변경안 제출에 따라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민간 투자 사업을 본격 재추진합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민간 투자 사업은 지난 2014년 아이파크 마리나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업 부진의 호텔 위치와 실시협약 이행에 대한 이견으로 2016년 사업 시행자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소송으로 2018년 사업 시행자가 승소해 사업 시행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부산시는 장기 표류 중인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민간 투자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왔고 부산시의 요청 사항을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사업 시행자가 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시협약 변경안에는 상업시설을 축소하고 개방형 마리나를 조성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고 요트 대형화 추세를 반영한 해상 계류장 설치, 호텔 제외 등이 포함됐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을 아십니까? 흰 지팡이란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고 활동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구로 자립과 성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흰 지팡이의 날을 지정했는데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이 점자로 적힌 글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갑니다.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유로운 활동 권리를 위한 내용을 담은 흰 지팡이 헌장을 낭독하는 겁니다. 누구든 흰 지팡이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 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가 주최한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이 8일 열렸습니다. 부산의 시각장애인 1000여 명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써온 우리 사회의 숨은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축하 공연을 비롯해 소리에서 소리를 전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노래 경연대회도 열려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저희들은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함으로써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화합하고 또 단결하는. 지난 2014년부터 부산 시각장애인 연합회와 동행해온 LG 헬로비전은 후원금을 전달하며 의미 깊은 날에 동참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성취를 상징하는 흰 지팡이의 뜻을 알리기 위한 축제의 날. 행사는 하루뿐이지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꾸준히 이어져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약 7대3, 국가사무가 지방사무의 배를 넘습니다. 조세 수입은 국가와 지방이 약 8대2 비율인데 재정 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약 4대6 비율을 보입니다. 지방정부는 조세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많다 보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일이 많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사무가 많습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만든 정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 시행착오를 경험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아 비효율적인 정책이 되고 맙니다. 중앙 관료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문제를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방 정부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고 정부이기 때문에 지역 문제를 고민하기에는 중앙 정부보다 더 적합하다라는 게. 지방 정부는 자치 입법과 조직 운영에도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상위 법령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발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고 불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균형 발전도 그렇고 지방 분권도 그렇고 강력한 입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입법을 가지고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그 다음 총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정부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준비한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계층화가 남아있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강력한 집행조직이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인 탓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바라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오는 11월 28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투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3일에서 24일 프랑스 파리를 찾아 각국 주재 BI 대표들과 오찬, 만찬을 가지고 립세션 행사를 진행하며 엑스포 유치 의지를 전달하는 등 유치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8일 아침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8일 부산의 최저기온이 8.1도, 울산 4.5도, 창원 6.5도 등으로 부울경 전 지역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거창과 함양, 함안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10일 아침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다 10일 낮부터 기온이 다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져 춥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8일 오전 11시 52분쯤 기장군 공공도서관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26년 된 차량으로 운행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배기장치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은 차량 일부를 태워 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으며 30여 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시가 9일 부산역 인근 아스티 호텔에서 니케이 워케이션 컨퍼런스인 부산을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부산시와 한국관광공사, 일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일본 언론사 중 일본의 워케이션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경제신문이 워케이션 목적지를 소개하고 해당 지역의 워케이션 가능성을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현재 와카야마와 홋카이도, 오키나와 등 일본 내에서 총 15회 개최됐으며 해외에서 개최되는 것은 부산이 처음입니다. 부산시는 1, 3, 쉼을 일상에서 누리는 워케이션 도시를 목표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구 아스티 호텔 24층에 마련된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는 수도권 기업 임직원 1000여 개 기업 1,800여 명이 이용 등록했습니다.